네, 오늘 뉴스인뉴스 가스요금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기, 택시, 버스까지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죠. 박대기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우리가 그 관리비 고지서상에 보는 항목, 명칭은 다 다르지만 일단 난방비잖아요. 일단 주로 어떤 곳이 또 얼마나 올랐다는 거죠? 특히 서울 여의도처럼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들에서 이렇게 충격이 컸습니다. 네네. 이번 달에 난방비가 20만 원 혹은 30만 원이 넘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오래된 아파트는 중앙 집중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별로 따로 보일러가 없고 지하실이 커다란 보일러가 각 세대로 열과 온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가 오래됐다 보니까 단열 문제로 열 손실도 많고요. 또 우리 집이 얼마나 썼는지 난방용 열량계가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집만 아낀다고 요금이 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스 사용이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가스 요금이 약 40%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내던 이런 작은 아파트는 40% 올라도 7만 원인데 원래 20만 원씩 내는 오래된 중앙난방 아파트는 20% 오르면 28만 원이 되기 때문에 40% 오르면? 네, 40% 오르면요. 네. 훨씬 부담이 커진 겁니다. 지금 박 기자가 지난해에도 40% 올랐다고 했는데 네. 유독 이 12월분 지난달 요금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좀 일종의 그 계절적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네. 예, 지난해 4번 올리긴 했지만 10월 인상이 마지막이었고 그다음에 올린 건 없습니다. 10월까지 올려서 가구당 평균 2만 원대에서 약 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11월까지는 난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인상을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됐는데 그때 쓴 것이 이번 달부터 요금 청구가 되면서 이 40%나 올랐다는 사실이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2월분인데 또 1월분을 또 보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원인들을 그렇습니다. 짚어보죠. 역시 이제 전쟁 같은 영향으로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게 가장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도시가스에서 쓰는 LNG, 액화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나라는 한중일 등 몇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네. 유럽은 이 천연가스를 쓰긴 하는데 대부분 기체 상태인 파이프라인 가스를 써왔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공급이 불안해지니까 유럽도 LNG, 액화 천연가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아시아로 가스를 싣고 오던 LNG선이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까지 관찰이 됐었습니다. LNG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가스 공급 국가들과 20년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한 편입니다. 네. 다만 이 장기 계약 요금도 국제 유가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오른 국제 유가와 환율 탓에 이 가스공사의 손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초는 1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연말에는 9조 원 가량으로 7조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네, 이 가스공사 이 미수금 적자 규모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스요금 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정부도 인상을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분기인 4월 이후에는 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4월은 가스를 적게 쓰는 철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이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국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 자체는 전쟁 전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는 수입 가격은 국제 유가에 연동돼 있고 여전히 유가는 높은 편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고 휴전이 된다면 내리겠지만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다시 유가가 오를 것입니다. 또 이번 전쟁으로 분명해진 것은 자원 전쟁의 시대가 시작됐다. 네. 세계적으로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가스 요금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은 요금이 오른 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된다는 거죠. 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 공공요금 인상량은 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그 내는 돈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인 부담이 더 큽니다. 그렇죠. 지난해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는 이 가처분 소득 중에 12%를 연료비로 썼습니다. 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가구는 소득 대비 연료비가 2%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만큼 연료비가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버스, 지하철 요금도 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4월부터 300원 내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드 요금 기준으로는 현재 1,200원에서 1,250원인데 1,500원에서 1,650원까지 오르게 되고요. 서울 택시 기본 요금도 다음 달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 자체도 짧아집니다. 네. 또 이달부터 전기 요금도 4인 가구 평균 4,000원씩 오르는데 다음 달부터는 첫 번째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올리게 되면은 서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